며느리가 이전 관계에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와 두 딸은 공모하여 며느리를 살해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광시성에서 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가족들에 의해 나무에 묶여 잔인하게 구타당한 끝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동안 며느리를 향해 끊임없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건 이후 체포된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그녀가 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강요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10월 13일 저녁 광시성 귀빈현 남목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황씨 집 앞 큰 용안나무에 며느리 원지안이 밧줄로 단단히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이 흐트러진 상태였으며 바지 두 다리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신발도 한 짝만 신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황씨집 막내딸은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원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를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막내딸은 서둘러 밧줄을 풀고 원지안을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원지안을 나무 밑에 앉혀 기대게 한 후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가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막내딸은 며느리가 저혈당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응급처치를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탕물을 떠먹이려던 순간 원지안이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막내딸은 즉시 응급의료팀에 전화하고 경찰에 11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곧 남목진 의료센터의 응급팀과 지역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료진이 피해자를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경찰은 현장 조사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원지안의 사망 원인은 지나치게 꽉 묶인 밧줄로 인해 호흡이 방해받아 질식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 의료진은 황원지안이 끝내 사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58세 여성 왕리층이 갑자기 경찰서로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지안의 시어머니라고 밝히며 자신과 딸들이 며느리를 폭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왕 씨는 왜 이런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묻는 질문에 억울한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딸의 도움으로 원지안을 집 앞 큰 나무에 빠르게 묶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분노에 휩싸여 주변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갈등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어졌고 왕 씨는 점차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딸들은 어머니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걱정하며 근처 의료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출발하기 전 큰딸은 막내딸에게 며느리를 잘 살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왕 씨와 큰딸이 집을 떠난 직후 원지안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의아하게 여긴 점은 왜 왕 씨와 그녀의 딸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원지안은 왕 씨가 아들을 위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드린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왕 씨 가족이 원치 않았던 결혼으로 처음부터 이들은 그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일은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매쟁이가 황원지안을 왕 씨 가족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왕 씨 가족은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왕 씨의 눈에 비친 황원지안은 성숙하지 못하고
행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왕 씨는 이런 성격으로는 황원쥐안이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왕 씨와는 반대로 그녀의 아들은 황원쥐안의 외모와 체격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들은 첫눈에 황원쥐안에게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황원쥐안에게 깊이 빠진 것을 본 왕 씨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당시 왕 씨는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이 여성의 단점을 깨닫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왕 씨의 예상과는 달리 황원쥐안은 매우 능숙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왕 씨의 아들에게 결혼을 제안하게 만들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족 전체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중매쟁이는 황원쥐안이 허시성을 가졌고 1985년에 태어나 왕 씨 아들보다 몇 살 어리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원쥐안 1981년에 태어나 아들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제 나이를 숨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도 거짓으로 밝힌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녀의 성은 황 씨였으며 이는 왕 씨 가족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귀빈현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 가족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왕 씨가 처음부터 그녀의 성이 황 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이 아무리 사랑에 빠졌더라도 이 결혼을 단호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과 황원쥐안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왕 씨 가족에서는 연이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왕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아들의 결혼을 위해 새 집을 짓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왕 씨는 미래 며느리와 상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잠시 연기하고 가족이 충분한 돈을 모은 후에 결혼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들은 황원쥐안은 즉각적으로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갑게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녀는 남편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 씨는 화가 나 개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단호하게 이를 막았으며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후 왕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결혼식 연기 계획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왕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며느리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황원쥐안은 15세 소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놀란 눈앞에서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은 왕 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왕 씨는 즉시 중매쟁이를 찾아가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황원쥐안이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으며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 씨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지 그녀의 과거 결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매쟁이는 황원쥐안이 피임기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왕 씨 가족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아들이 하나뿐이었기에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사실은 왕 씨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를 본 왕 씨의 아들은
스스로 아내와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왕 씨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며느리 황원쥐안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원쥐안은 종종 막말을 하였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왕 씨는 아들에게 불평하며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머니에게 인내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긴장되어 있던 가정 내 분위기는 더욱더 답답하고 숨막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5월의 어느 아침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왕리칭은 사건 당시에 그녀의 시어머니, 즉 80세를 넘긴 할머니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빠진 할머니는 일을 할 때 더 잘 보려고 부엌 불을 켜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 황원쥐안도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뜨려고 하였습니다. 황원쥐안은 대낮에 불을 켜놓은 것을 보고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전기를 낭비한다고 할머니를 꾸짖었고 아무 말도 없이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할머니는 다시 불을 켰고 두 사람은 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각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황원쥐안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 그녀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황원쥐안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녀는 즉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할머니에게 던졌습니다. 왕 씨가 이를 막으러 달려갔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80세의 할머니 얼굴에는 길고 깊은 상처가 생겼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그녀의 상처를 꿰매는 대칠 바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황원쥐안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웃들은 손녀 며느리가 집안의 할머니에게 손을 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황원쥐안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상처 입은 할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 씨와 그녀의 가족은 황원쥐안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왕 씨는 여러 차례 아들에게 아내를 훈육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들은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하며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아들의 압박 속에서 왕 씨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양보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상처와 울분을 삼키며 침묵하였습니다. 왕 씨 가족의 인내는 황원쥐안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집안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황원쥐안은 매일같이 왕 씨를 욕하였고 가정의 물건을 파괴하였습니다. 가스통, 자전거와 같은 큰 물건부터 간장병이나 양념통 같은 작은 물건까지 그녀는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내던졌습니다. 왕 씨가 새 물건을 사오면 황원쥐안은 마치 집안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그것들을 곧바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왕 씨의 옷가지를 끄집어내어 그녀의 눈앞에서 불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왕 씨와 그녀의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왕 씨는 2016년구 월초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아들이 이 여성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가족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혼 의도가 곧 황원쥐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는 즉시 분노하였고
그해 음력 8월 15일 향과 금은보화를 들고 왕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황혼쥐야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미 불을 붙인 향을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그녀는 뻔뻔하게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경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마치 제사를 지내는 듯 연신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날 며느리의 이러한 무례하고 황당한 행동에 직면하면 왕씨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나가 황혼쥐양과 맞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씨는 며느리에게 즉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왕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황혼쥐야는 놀랐지만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노하였습니다. 화가 난 황혼쥐야는 갑자기 왕씨의 손을 물어뜯어 피부를 찢고 피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고 왕씨를 협박하며 당장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웃 마을에서 일하고 있던 왕씨의 아들이 때마침 돌아와 그녀의 손에서 칼을 재빨리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혼쥐야는 가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일간 몸을 회복한 황혼쥐야는 10월 13일 오후 다시 향과 제사용품을 들고 왕리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왕씨와 황혼쥐야는 즉시 서로를 향해 달려들며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가정 내의 긴장된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그때 멀리 시집간 왕씨의 두 딸, 큰딸과 막내딸이 집을 방문하러 돌아오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딸은 상황을 보고 놀라 달려가 싸움을 말리려 하였지만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분노한 왕씨는 큰딸의 도움을 받아 황혼쥐안을 집 앞 큰 나무에 묶었습니다. 황혼쥐안의 계속된 무례함과 폭력적인 행동에 지친 세 모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번갈아가며 황혼쥐안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반항할 힘을 잃을 때까지 그들은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왕씨는 경찰에게 며느리를 교육하려고 한 것뿐이며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왕씨는 모든 구타가 다리와 같은 위험하지 않은 부위를 겨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황혼쥐안의 사망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왕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경찰은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추가적인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왕씨의 진술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왕리친과 그녀의 두 딸에게 불법 감금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큰딸은 징역 4년, 막내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로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젊은 부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점 차이에서도 비롯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아들은 유일한 연결고리로 갈등을 막거나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왕리칭의 가정에서는 아들이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관계를 조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침묵하고 무시하며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회피는 갈등을 오래 지속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이 아기를 가지고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너무나 컸으며 아들의 책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회피는 결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길 때만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왕씨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영상 시청에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최신 사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